네,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이 도내 최대 접전지였죠.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의 이용호 당선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었다고요? 오늘 CBS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제 선악이어가지고. 네. 네. 자, 어쨌든 호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제의 당선자가 되셨어요. 지금 호남에 모두 28석이 네, 걸려 있죠. 예. 그중에 민주당이 아닌 유일한 당선인. 네.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은 기쁘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그러는 게 참말로 무섭구나. 그래서 좀 두려운 느낌이 있고, 또 당선의 기쁨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게 무겁구나, 어깨가.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 당선이 됐을 때의 느낌과 재선 당선의 느낌 확연히 다를 것 같아요. 초선 때는 얼떨결에 그때는 또 제가 4년 전에는 국민의당이 바람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바람을 조금 탄 측면이 있고, 이번에는 정말로 거대한 정당하고 좀 맞서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힘든 싸움이었는데 조금씩 그래도 그냥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체감으로는 네.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또 나중에 이 결과를 보니까 되짚어 보니까 힘든 싸움이었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민주당의 압승을 조금 예견을 하셨어요? 이거 호남 지역에서? 저는 뭐 전혀 사실은 이런 정도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전에 2004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도 네. 탄핵풍이 불었는데 그때도 아마 대여섯 석 하여튼 상당수를 내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확실한 바람이 불지는 몰랐어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네. 나중에 깨어보니까 바람이 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계속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흐름이 계속 예. 박빙이었죠.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서라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는 조금 0.3%인가를 뒤졌고, 그 다음에 한 2%를 이겼고, 그 다음에 4%를 이겼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0% 정도 차이가 나서 좀 추세가 네. 조금씩은 벌어지는구나 하는 위안을 삼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차 범위를 나중에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네. 개표를 해보니까 이게 아닐 정도로 정말로 치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 바람이 거셌다. 그런 이렇게 것 봐야 같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 바람 속에서 그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인데 전화를 해서 참 호남의 자존심을 당신이 지켰다 이래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비호남에서 호남은 아무나 식자기 공천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막아줬으니까 고마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서 요즘에는 그래도 한 석이라도 이렇게 저를 뽑아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 고맙고 네. 정말로 그분들에게 우리 어디다 내놔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도 압승인데요. 이 높은 투표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총선에서 지금 그 최근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잖아요. 66.2%. 66점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73%가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높았다는 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남원은 전국 1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사전 투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저도 이제 분석해보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 사전 투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자칫 동원 선거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동원 선거의 가능성도 있다. 네, 원래는 이제 사전 투표는 본 투표 때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편의성 때문에 사실은 하루 이제 이틀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네.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다가 점점 지금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네.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본 투표가 이제 일부 지역이지만 역전이 네.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농촌 지역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동원 선거로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앞으로 좀 선거법을 바꿔서 한다면 하루 정도만 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일수록 사전 투표가 동원 선거나 조직 선거의 가능성을 좀 높여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방선거 2년 전에 그때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분들이 재출마하는 데는 사실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장이나 또 그 위에 네. 무슨 주변 이런 분들의 눈짓만 해도 사실은 그게 그렇죠. 관변 조직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연결되기 때문에 네. 사실 시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이 조금은 기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게 연장선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보완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번에 선거법을 좀 개정할 때 이 부분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이 났고요. 일단 뭐 민심도 수습하고 지역 화합도 도모하고 이런 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일괄 취하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이 선거가 자꾸 지역 주민들을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점점 쪼개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장이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든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선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대를 좀 못 움직이도록 해서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취하를 했고요. 또 결국은 우리 주민들은 좀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 또 하나는 좀 통합을 시키는 거 이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 주민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당선되고 혹시 통화도 좀 해보셨어요? 이강래 후보와? 그분하고는 통화를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기회 가지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든 민주당 복당하겠다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게 찍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복당 없다 이용호 의원. 네.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사실은 저는 저를 선택해 준 이유가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지역 발전도 시키고 그다음에 현 정부를 좀 도와라라고 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우리 유권자들은 또 선택을 해줬고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약처럼 얘기한 것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적절한 기회에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워낙 데모질을 해놨어요.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간다고 이렇게 복당하겠다, 입당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독 저만 살아가지고 저만 타깃으로 된 것 같은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끝난 지가 며칠 안 됐고 또 거기도 절차가 있을 것이고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서두르지 않고 또 이미 저는 입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렇고요. 이 지역 도내 정치인들하고의 관계 설정은 좀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민주당은 지금 열석증 이제 9석을 차지하면서 원팀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뭐 이용호 의원도 원팀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나요? 저도 명예회원이라고 네. 아니 저도 뭐 어차피 예전에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하기도 했고 저도 그 전에 또 지금도 뭐 여권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고 또 어차피 전라북도 도 의원들끼리는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는 뭐 원팀 9+1이라고 생각해도 좋죠. 그래서 저는 뭐 협조할 생각이고 그분들도 굳이 뭐 저를 이렇게 뺄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대거 초선이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3선 이상급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재선 의원의 정치적 역량,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용호 의원 재선 의원으로서 아무래도 정치적 역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나름대로 이제 한번 경험을 쌓았고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중진이 일을 더 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서는 이 선수의 문화가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중진이 제일 대표고 거기에 나머지를 뭐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따르라 이것은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오히려 그런 문화 자체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정치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이제 새로운 분들 뭐 초재선들이 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팀이 돼서 자꾸 만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수평적으로 합의제 갈 수 있고 또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20대 국회가 이제 어느덧 마무리가 되고요.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가장 중요한 과제 어떤 거라고 보세요?
21대 국회는 아마 이제 거대 여당이 있고 이제 작은 야당이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20대 때는 너무 이제 그 3당 체제, 4당 체제가 있어서 협치를 많이 내세웠는데요. 결국 협치에 성공을 못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번에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정당 구조를 의석 분포를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대 여당이 어떻게 이 국회를 잘 생산적으로 끌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정부 여당으로 봐서는 의석이 부족해서 뭘 못했다 이런 얘기는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핑계거리가 사라졌죠. 그렇죠. 그만큼 네. 책임이 있는 이런 부분이고 또 반대로 그러면 의석이 많으니까 의석을 믿고 정부 여당이 원하는 것을 막 밀어붙여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자칫하면은 이 의석을 믿고 힘을 또 발휘하다 보면 네. 국회가 너무 정부 여당의 그 어떤 통법부 그러니까 절차적인 기관으로 떨어지면 또 이 국회가 약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야당을 좀 잘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그 어떤 그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대 국회,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오명만큼 좀 벗어나는 네,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1대는 이렇게 많은 의석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합치면 개헌 의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헌선도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늘 개헌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화두가 되어 왔고 특히 이제 뭐 대통령 중심제로 뭐 이렇게 중임제로 바꾸든 아니면 분권형 개헌으로 바꾸든 개헌을 좀 국민적인 어떤 그 동의 속에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권력구조 개편 그렇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 네. 상임위 물론 원한 대로 가시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희망하는 상임위는 어디신가요? 저는 선거 과정에서 공공의대 남원에서는 가장 큰 수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위에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이 뭐 왕창 되는 바람에 무소속이 거의 없어서 무소속은 이제 의원 개원 협상 때까지 제가 정당에 소속이 안 되면 정당들에게 다 의석을 상임위별로 나눠주고 이제 남아 있는 부스러기 상임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야 이거 보건복지위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도 사실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희망은 보건복지.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대법 처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고 현안인데 일단 21대 뭐 당연히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20대 국회가 남았어요. 예. 20대 국회 내에서 혹시라도 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복지부 장관 그쪽하고도 통화를 좀 하고 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보건복지위에 지금 소유의 공공의대 설립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당시에 미래통합당에 결사 반대하던 의원들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김승희 의원, 뭐 김술래 의원, 그다음에 간사했던 김명현 의원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반대하던 분들이 또 미래통합당에 있지 않고 다른 당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거지역이 공백 상태여서 이걸 잘 다루면 해볼만 하겠구나는 생각을 하죠. 일단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장관은 뭐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연속 2년 동안 그 예산이 확보가 됐고 또 공공의대를 설립할 부지까지 좀 수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후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대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은 높아졌어요. 그건 호기임이 분명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남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원하는 지역도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예를 들면은 전남 혹은 뭐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데는 그냥 의대예요, 의대. 공공의대가 아니고 그 차원이 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남은 이제 의대 정원. 한 학년에 49명인데 이 49명을 이용해서 공공의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이 이 도 경계선을 못 벗어나게 사실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정원은 전라북도 내에 있다 이렇게 유권해서 해놓은 상태라 아마 이 정원은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것도 제 사실 성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이 이제 지리산 산악철도인데 이건 뭐 이용호 의원도 그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예, 저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이 공약은 아니었고요. 이것은 이제 처음에 지리산 산악철도로 남원시가 추진을 해오던 것인데 그 이후에 저는 우리 지자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은 뒷받침하는 게 옳다 이런 차원에서 3년 동안 예산을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 10억 정도가 다시 배정이 돼서 이제 조금은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적극적으로 저는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네, 남은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임실순창의 가장 큰 현안은 좀 어떤 거죠? 임실은 옥정호 수변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정호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원래 이 댐을 막을 때 호수 주변 도로를 쭉 만들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60년 정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완성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런 도로가 생기고 나면 섬진강의 에코파크나 수상 레포츠타운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실의 과제고요. 또 오수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도 만들고 네. 또 치즈 브랜드가 있어서 이제 치즈 테마파크 내에 이제 키즈랜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드는 것들도 과제고 순창은 주로 아무래도 길 부분이 좀 도로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 50년 묵은 그 밤제 터널이라고 하는 네. 도로 뚫는 거 그거 사실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순창도 강천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그래서 이 길을 4차선으로 넓히는 거. 이게 지금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놨는데 이걸 조기에 착공해서 완성하는 거 이것도 저한테 과제입니다. 네. 20대 국회 4년을 계셨고 또 21대 국회 또 4년의 시간 동안 주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셔야 될 텐데요. 끝으로 이 선거 과정에서는 최후의 발언이라고 저희가 시간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본인에게 하는 스스로에게 대한 다짐 이 발언 시간 30초 드릴게요. 그렇죠. 예. 네. 이번 선거에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스타가 됐거든요. 호남에서. 그래서 그만큼 한마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깨가 무겁구나. 그리고 저의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해놓은 얘기를 저 사람이 어떻게 이행을 할까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처신을 좀 무겁게 해야 되겠구나. 또 헌법기관으로서 저를 그 28명 중에 한 명으로 칠 것이 아니라 혼자라도 좀 소신 있는 행보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할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네, 호남 유일의 무소속 당선자시죠.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의 이용호 당선자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